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아주 끈질기게 괴롭혀왔던 그 코로나가 이제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겨울에나 유행을 하던 그런 그 독감이 지금 가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모두 이제 코로나를 잘 이겨왔듯이 독감도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신라 제18대 실성이사금 실성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성왕 내물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실성왕은 그 내물왕과는 사촌지간이야. 그리고 또 동서지간이야. 그 미추이사금의 딸이 한 사람은 내물마리간의 왕비가 됐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실성마리간의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은 사촌이면서 동서지간이라는 얘기지. 그래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물왕이 내물마리간이 왕위에 올라서 그 사촌지간이면서 동서지간인 그 실성이 워낙 세가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좀 골칫거리요. 라이벌 관계, 고구려하고 애교 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고구려에서 그 왕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물왕은 자기 왕제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 라이벌 관계에 있던 실성을 고구려로 볼모로 보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내물왕이 이제 말년에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고구려에서 이 실성을 풀어줍니다.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내물왕한테는 이미 눌지와 복호와 미사은이라고 하는 3명의 아주 건장한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아들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실성으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겠다 화백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은 이 고구려가 그 당시에 신라의 내정 간섭을 하고 신라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볼모로 있던 실성을 풀어줘서 고구려의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실성을 밀어줬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실성이 왕위에 올랐는데 실성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이제 상국의로 대우를 했지만은 그 외국이 아주 끈질기게 침략을 해왔어요. 그리고 외국과 그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외국이 또 볼모를 요청을 하니까 이때 그 실성은 그 내물왕이 자기 사촌인 내물왕이 자신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내물왕의 막내 아들인 미사은을 외국에 그 볼모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402년 즉위해서 바로. 그리고 이제 10년 있다가 고구려에서 이제 이 볼모로 잡고 있던 실성이 이제 풀려나고 나서는 고구려에는 인질이 없지. 고구려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야. 누군가를 인질로 잡아놔야 신라가 꼼짝을 못할 텐데 실성을 풀어주고 나서는 이제 실성이 이제 고구려의 말을 안 듣고 독립적인 정책을 자꾸 해나가는 그런 기색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에서 볼모를 요청을 할 때 이 실성이 또 이 내물왕의 둘째 아들인 폭호를 고구려에 인질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물왕의 맏아들인 눌지는 사실 이 실성왕의 실성이사금, 실성마리간의 사위이기도 해. 실성왕의 그 딸을 그 눌지한테 보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실성왕으로서는 그 눌지가 마음에 들고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화백회의라든가 이런 대신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마지못해서 사위로 삼았었던 것인데 사실상은 조금 껄끄러운 그런 사이였단 말이지. 실성이사금이 왕위에 오른 그 해에 외국이 이제 침입을 해와가지고 미사은을 보냈는데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405년에 그 외인들이 또 쳐들어와. 근데 아마 그 외국의 그 볼모로 외국과 화친해서 볼모로 보낸 그 외적들하고는 또 다른 세력의 외인들인 것 같아. 하여간 또 그 외인들이 쳐들어왔지만은 실성 왕이 실성 이사금이 직접 군대를 몰고 가서 외인들의 그 한 300명을 목을 잘랐다 그래요. 실성왕도 이제 왕 노릇을 쭉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병이 들게 되고 이제 그 후계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려줘야 되겠는데 내무랑의 장자이면서 자기의 사위인 그 눌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무랑의 두 아들들은 외국과 고구려로 볼모로 가 있지만은 아직 장남인 눌지가 금성에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은 이 눌지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거지. 그래서 신하들하고 눌지를 제거할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실성왕이 실성이사금이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을 때 거기에 쌓아둔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서신을 띄워. 자, 내가 고구려에 그 사신을 요청을 할 테니까 사신으로 좀 나와주고 그 사신을 맞으러 내가 눌지를 보낼 테니까 그 눌지를 좀 중간에서 죽여줘라 하고 은밀하게 그 서차를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구려의 그 서차를 받은 그 사신이 장수왕한테, 그때는 이제 광개토대왕이 죽고 이제 장수왕 시절인데 장수왕한테 보고를 해. 그 장수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실성이 자기네 나라에서 고구려에서 볼모 생활을 할 때는 아주 완전히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점차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단 말이지. 이 기회가 잘 됐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기회에 그 왕을 좀 가로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성은 이 눌지를 죽이려고 하는 제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고구려의 세력을 이용을 했는데 이 고구려에서는 신라를 더 장악하기 위해서 실성의 반대파인 그 눌지를 옹호를 했죠. 그래서 자 이제 사신이 가가지고 만나서 눌지한테 사실은 이 실성 임금 너희 나라 왕이 실성 이사금이 당신을 죽이라고 사주를 했어. 근데 그 당신 생김이 말이지 아주 호남이고 참 인자하게 생겨서 차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신라로 가지 않고 고구려로 돌아갈 테니까 잘 대처를 하십시오. 그 눌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참 괘씸한 일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주둔하고 있는 그 고구려군의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눌지가 돌아와가지고 실성을 살해를 해. 그리고 왕위에 올렸단 말이지. 내무랑계와 이 실성왕계의 그 권력 투쟁이야. 내무랑이 자기의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가 이 볼모로 보낸 실성한테 오히려 당해버렸단 말이지. 그 실성은 또 이제 이 내무랑한테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
둘을 하나는 일본의 볼모로 보내고 하나는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고 남아 있는 사위인 내무랑의 큰아들 그 눌지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맞아가지고 실성이 살해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무랑의 맏아들인 눌지가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는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다른 뭐 여러 가지 정사도 있지만은 두 동생들이 외국으로 가 있는 막내 동생 또 고구려에 가 있는 바로 밑에 동생을 구출해 와야 되겠단 말이지. 볼모로 가 있는. 그래서 누가 적합하냐 하니까 대신들이 전부 그 박재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임무를 능히 해낼 수가 있다. 이래서 박재상을 불러가지고 좀 자기 동생들을 구출해 올 것을 지시를 해요. 그 박재상이 그 먼저 고구려로 가요. 고구려 장수왕을 만나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애교라는 것은 서로 신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애교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질 애교를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구려에 인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고구려의 그 말을 전적으로 따르고 복종을 하니까 새로 왕이 된 그 눌지의 동생 복호를 좀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장수왕도 뭐 신라 정도 뭐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장수왕이 그 이제 눌지왕의 동생 복호를 박재상에게 딸려서 보내줘요.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던 복호가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에 가 있는 미사원도 또 구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또 박재상이 그 임무를 띠고서 외국으로 건너가요. 그때 이제 그 박재상은 그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 외국에 가서는 박재상이 내가 신라에서 반역의 행위를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어쩔 수 없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리 도망왔노라. 이렇게 거짓으로 외국에 항복을 하고 이제 외국의 관리들, 왕들하고 자꾸 교분을 쌓아가면서 틈이 남은 미사원을 구출할 그런 틈새를 엿보고 있다가 마침 때가 왔어. 그래서 미사원을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래도 그 외국에서는 이 박재상의 행위가 조금 미심쩍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미사원을 탈출시킨 것이 탄로가 났어. 그래 박재상을 불러서 이제 사형에 처했지.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박재상을 해유하기 위해서 외왕이 신하가 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나는 신라의 개가 될 망정 말이지 외국의 그 신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만두지를 않죠.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박재상의 아내는 그 치술령 대마도가 바라보이는 그 치술령에 올라가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다가 죽어서 크게 바위가 됐다고 그러죠. 망부석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내무의지 눌지왕은 자기의 동생 복호를 고구려에서 구해내고 또 막내 동생 미사원도 구해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박재상은 그 미사원을 구해내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눌지왕이 그 박재상의 둘째 딸을 미사원의 그 비로 맞아들여 며느리를 삼은 거지. 이렇게 그 신라의 그 내무랑부터 실성왕과 그다음에 눌지왕 때까지 같은 김씨들이 세습으로 왕위를 물려받으면서도 이런 왕권 쟁탈이 내무랑서부터 눌지왕 때까지 지속이 되어 왔다. 그것을 엿볼 수가 있죠. 오늘은
내무랑 이후 그 실성 이사금, 실성 마립간과 눌지 마립간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눌지왕 이후의 시대, 눌지왕이 죽고 이제 자비 마립간, 눌지왕의 아들 자비가 왕위에 올라서 자비 마립간이 됐는데, 이 자비 마립간 이후의 시대는 또 다음 주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